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긴 여정일 텐데 다시 한번 또 달려봐야죠. 오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첫 번째 항소심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니까 기자들도 많이 방청을 했고 일반인 방청객들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날이어서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 법정 외에도 두 개의 중개법정을 추가로 열어서 이 중개법정에서도 일반인 방청객들이 방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재판부도 새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총출동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미 타지로 발령이 나 있는 고형곤 부장 그리고 강백신 부장 검사를 비롯해서 9명이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도 10명이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는데 이제 첫 준비기일이다 보니까 양측이 다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항소한 이유, 그 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단에서도 항소한 이유, 그 요지를 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양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 증인에 관해서 양측의 또 의견을 듣기도 하고 결정은 일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로 넘어갔는데 오늘 양측에 그렇게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좀 간추려야 되는데 재판부가 좀 난감했을 거예요. 1심에서 다뤄졌던 거의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쟁점입니다. 유죄 나온 부분은 피고인 측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또 항소를 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쟁점이에요. 그래서 항소심도 꽤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검찰 측이 왜 항소를 했는지 주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죄여서는 안 된다. 무죄 판결한 것이 위법하다. 이런 요지인데 잘게 잘라서 보면 한 무죄 나온 혐의가 한 7가지가 됩니다. 당장 업무상 횡령 그리고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내용 그리고 금융실병법 위반한 것 중에 일부는 또 무죄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7건 정도가 무죄 판결이 됐었고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를 더 항소를 했는데 유죄임에도 항소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표창장 위조 혐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공소장이 2장이잖아요. 그죠? 당시에 9월 7일에 기소를 했던 최초의 공소장이 있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가 이게 퇴짜 맞으니까 아예 전혀 별개의 공소장을 또 만들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1심 판결할 때 두 번째 기소를 했던 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최초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기소를 했던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고 그것을 사건 병합을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로 받아줬어야 되는데 1심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 바람에 이제 2개가 됐으니까 그 중에 하나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항소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양형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양형도 지금 꽤 중형이 선고됐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구형한 만큼의 형량을 선고해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양형 부당을 또 항소 이유 중에 하나로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변론 요지를 설명을 했어요. 입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펀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증거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증거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 은닉교사, 증거 위조교사, 증거 인멸교사 크게 이제 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1심에서 증거 은닉교사와 증거 위조교사 이 2가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은닉교사는 김경록 씨로 하여금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해서 감추도록 지시했다. 이게 증거 은닉교사 혐의였는데 무죄 나왔고 증거 위조교사 혐의는 이 코링크 PE의 블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서 조범동, 이상훈 등등으로 하여금 그 밑으로 이제 코링크 PE 직원들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임원들 거쳐서 직원한테까지 가서
그 자료를 뭐 인멸하도록 지시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코링크피의 블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거 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야. 그래서 투자처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위조교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은닉교사, 위조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요. 하나 이제 증거 인멸교사 혐의만 유죄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코링크피 조범동과 이상훈 그리고 코링크피 임직원들에게 차례대로 지시를 해서 코링크피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정 교수의 동생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인멸하도록 감추도록 지시했다. 이 혐의만 유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변호인단도 또 오늘 이제 변소를 하기도 했고요. 예, 더더군다나 오늘 변호인단이 지금 힘주어서 강조한 것은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검찰이 각종 휴대폰, 뭐 컴퓨터 등등을 다 압수를 해서 거기에 나온 전자정보, 디지털 파일들을 그거를 지금도 검찰이 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따지면 더더군다나 그 사이에 포렌식하는 과정에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목록을 교부한 이후에도 원본을 다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이 증거물을 추출해내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와 같은 공소권 남용 그리고 수사 방식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근원적인 좀 물음을 또 재판부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측의 의견 주장이 좀 꽤 1시간 이상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증거나 증인을 신청한 게 있어요. 검찰에서는 코링크피 관련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코링크피의 공식 대표 이상훈 대표, 그리고 또 한 명 코링크피의 직원입니다. 이 직원 그 2명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증거 신청을 한 너댓 건을 했는데, 거기에는 조범동 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정 교수의 동생의 증인신문 녹취서, 그리고 또 관련한 또 남모 씨의 증인신문 녹취서를 비롯해서 조범동 씨의 항소심 판결문, 김경록 차장의 항소심 판결문,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문, 이것을 또 증거로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 재판에서는요,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퇴짜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 거꾸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최강욱 대표의 업무방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을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 사건은요,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달리 아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의 이 사건은 딸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뭐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도 무방할 텐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증인 2명, 증거 한 너댓 건을 신청을 했고, 반대로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증인을 20명을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14명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펀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증거와 관련해서 각각 4명, 2명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특히 입시와 관련해서는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또는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 또는 진술인에 대해서 마치 무슨 회유를 받고 또는 압박을 받고 허위 진술을, 허위 증언을 한 것처럼, 한마디로 위증한 것처럼 판시를 해놨고, 그리고 서면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진술한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동양대 관련한 진술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진술서마저도 출처가 불분명한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그 진술서의 진정성, 신빙성을 의심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단에서는 이 사람이 정경심 교수 측으로부터 무슨 회유를 받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그 증언과 진술서가
증거로 적법하게 채택이 되고 인용이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입시와 관련돼서 특히 동양대 관련자들, 뭐 교수도 있고 또는 전현직 조교 또는 직원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로 우선 많은 부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이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하나도 필요 없다. 그 사람들 진술서라든지 증언은 이미 증거로 채택은 됐어. 근데 재판부가 이미 판단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서류만으로도 서로 의견서만 가지고도 공방을 벌여도 되는데 뭐하러 불러내. 그 사람들이 이 뭐 표창장이 됐든 또는 보조연구원이 됐든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더더군다나 최성해 총장 또 증인 신청했거든요. 변호인단이. 이미 나왔던 사람도 있는데 뭐하러 또 불러. 그러니까 의견서로만 대체하자. 우린 반대야. 싸그리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불채택해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판단은 오늘 나오지는 않았어요. 재판부가 다음 기일, 준비 기일에는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중에 일부만 채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는 4건의 사실조회 신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2019년 8월에 이 사건 기소되기 전에 동양대가 자체 조사를 했었잖아요.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흐지부지 제대로 발표를 안 했었죠. 그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느라고 조사를 하느라고 자료를 다 확보했을 거 아니냐. 그 조사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달라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예컨대 조국 교수 딸이 공주대에서 체험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공주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인턴 확인서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온 결론과 그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그 관련 자료들을 제출을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4건의 사실조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역시 또 재판부가 아마 다음 준비기일 때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선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주 뒤에 이달 29일에 두 번째 준비기일이 한 번 더 열립니다. 그때는 재판부가 어떤 양측이 신청한 증인 그리고 증거 또는 사실조회 신청 등등에 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채택을 할지 어디서 어디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마 결론을 낼 거고요. 그리고 뭐 일부는 그날 바로 첫 번째 본공판을 이어서 열까라고 재판부가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날 뭐 피고인이 출석하는 첫 번째 공판은 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준비 기일만 아마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나중에 아마 4월 12일 또는 19일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첫 번째 본공판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 길을 달려왔어요. 1년 넘게 1차 1심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몇 달 지금 석 달쯤 지났죠. 12월 23일에 1심 선고공판이 있었으니까 석 달이 조금 안 됐는데 2달 반여 만에 이제 항소심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바람에 굉장히 방어권에 크게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1심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 중에 일부가 위증을 했다 또는 진술서를 낸 진술인 중에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 같은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진술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추가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유를 들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한마디로 빡치는 거죠. 정경심 교수는 빡치는 거죠. 내가 누구를 회유하거나 무슨 위증을 종용한 적이 없는데 재판부 임의적으로 아니 위증을 했음이 명백한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는 그냥 다 진실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정경심 교수가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했거나 어떤 근거도 없이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 그리고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나 변호인단에서는 항소심에서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이걸 다 이제 깨나가야 하는 또 숙제를 안게 됐고요. 어쨌든 정 교수의 모든 혐의 중에 극히 일부 혐의만 무죄 판단이 나왔고, 그나마도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무죄 판단을 한 부분, 그거를 이제 여기서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무죄 판단을 해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유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오히려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뭐 소송 전략상 필요한 것이고, 대부분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방어를 하고, 변호인단이 오히려 1심 판결에 오해가 있다, 또는 뭐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 또는 양형이 부당하다 등등의 이유로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1심 재판부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위증 경고하고 물타기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호통치고, 법정 안에서도 말을 몇 번씩 바꾼 사람은 말을 그렇게 여러 번 뒤집고 위증을 하는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판결문을 쓰면서 진실된 사람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추켜 세우고, 뭐 더 얘기하면 동호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항소심은 적어도 1심 재판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항소심 재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꾸준히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근 2년째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도 느끼시고 분명히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몇 분이 이 소식을 유익하게 접하고 계시다면 저는 꾸준히, 이게 뭐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여기까지 왔는데 꾸준히 재판 과정 방청하고 그 소식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